6정보통신 실무 챕터 6 구내 통합 설비 설계 챕터 7 홈 네트워크 설비 공사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구내 교환 설비의 주요 기능, 구내라는 건 어떤 건축물의 이 내부가 되겠죠. 건축물이든 어떤 그런 것들 내부 교환 설비의 주요 기능을 3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통신 전화 시스템의 이 중간에서 이 교환 스위칭 기능을 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기의 이 기능 및 특징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중요 기능으로는 내선 통화 기능, 그러니까 사내 직원 간 어떤 그룹 안에 있는 멤버들 간에 이 교환기를 거쳐 직접 통화가 가능해야 되는, 각각의 이제 이렇게 통화가 가능해야 되겠죠. 스위치를 거쳐서. 그다음에 외선 통화 기능, 내가 속한 이 그룹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통신망을 통해서 외부의 이 그룹들과 통신하는 외선 통화 기능이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STN이라든가 VoIP 전화망을 통해서 이 외부 쪽에 교환기를 거쳐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통화 기능 제공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착신, 발신, 그리고 호에 대한 연결과 해제. 우리가 어떤 전화를 걸 때 이 호를 연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연결과 해제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착신 전환이라든가 통화 보류, 회선 공유, 다자간 통화, 회의 통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용량이라든가 요금, 이런 요금 관리 등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기 기능을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내 교환 설비의 주요 기능 3가지 이제 이상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선 통화, 외선 통화 기능, 뭐 호지어, 그다음에 뭐 추가로 다른 부분을 쓴다면 뭐 과금 등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구내 교환 설비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장비를 쓰라고 했습니다. 무슨 장비인가? 그래서 주어진 예물을 보면 인터넷 프로토콜 IP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IP 기반. 음성을 데이터 패킷으로 전송, VoIP. 그 다음에 랜과 연동이 되고 이동성, 확장성이 우수하다. 이런 걸. 그 다음에 그 통합 서비스, 음성, 영상, 메신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QoS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IP 균의 교환기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당연히 IP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음성 데이터를 패킷으로 회선 교환 방식이 아닌 이런 패킷으로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랜 연동이 가능하고 이동성, 확장성이 우수하죠. 이 IP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단말 장비를 어느 쪽으로 이동시켜서 그 스위치 쪽에 접속을 해도 이동을 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동성 확장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이 IP 기반이기 때문에 음성, 영상, 메신저 등의 통합적인 이런 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QoS 당연히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그 IP 구내 교환기의 다양한 특징과 장점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교환기는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내부의 어떤 그 스위칭 기능, 통화 연결 기능과 외부의 통신망을 통해서 외부의 외선과 통신 기능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상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 IP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PBX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장비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IP, 패킷 단위로 전송, 그 다음에 랜 연동, 뭐 통합 서비스,
QoS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해 두셨다가 이렇게 IP 군의 교환기, IP PBX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의 교환 설비 설계 및 장비 선정 시 확인할 사항. 설계를 할 때는 항상 그 발주처의 요청 사항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뭐 현황이라든가 뭐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교환기라는 것은 이제 앞서 IPPBX 살펴봤듯이 이런 PSTN망으로 붙을 수도 있고, 내부에 이런 그 전화기의 교환 기능을 하고 외선 통화 기능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확인할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용 목적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어떻게 쓸 건지를 알아야 이 시스템 설계가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교환 설비의 운용 목적은 뭐냐, 뭐 부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통화만 하는 거냐,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확인해야 되고, 그 교환 설비의 사용자 수 매우 중요하죠. 뭐 100명이 쓸 건지 뭐 10명이 쓸 건지에 따라서 시스템 규모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교환 설비의 사용 인원수, 설비수, 내선, 외선 규모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 및 유지 관리, 도입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거고, 향후 확장성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에 뭐 그 2배로 증가한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뭐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뭐 2년에서 3년 뒤에 확장될 그런 확장성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신 방식, 뭐 소규모의 어떤 건물을 구축하냐, 아니면 중규모냐, 대규모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도입되는 시스템의 어떤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이 교환기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교환 설비 설계 및 장비 선정 시 확인할 사항 보면, 통화의 그 운영의 목적입니다. 뭐 단순하냐, 뭐 단순히 통화만 할 거냐, 그룹을 할 거냐, 뭐 부가 서비스를 할 거냐 잘 파악해야 되고, 교환 설비 사용자 수 현재 몇 명이 쓸 거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한다면 확장성 고려해야 될 것이고,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 또 도입 비용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이상을 이 중에 선택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소수의 사용자가 단순 통화 목적으로 군의 교환 설비를 설계한다고 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요구사항이 되겠죠. 요구사항.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모에 적절한 시스템을 전화기와 교환기로 구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소규모 기업, 소규모의 사용자 이런 키워드를 잘 확인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앞서 살펴봤지만 어떤 규모를 방식과 규모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비용 단순한 기능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PBX를 구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뭐 10명이 통하는 이런 어떤 그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이런 뭐 대규모 이런 고가의 장비를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뭐 디지털 기반의 이런 그 PBX를 구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용 효율적으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기반의 전화기와 아날로그 기반의 군의 교환기, 이 가장 저렴하고 단순 통화가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이 되겠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구내 교환기의 장점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구내 교환기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 그 PBX와 전통적인 그냥 뭐 일반 아날로그 PBX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디지털 같은 경우 뭐 IP 방식도 있고 일반적인 디지털 방식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 그 IP 방식으로 가기 전인 이런 디지털 PBX 방식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TDM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죠. 예, 효율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회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디지털 구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선 여기 있습니다. 회선 교환 기반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런 비교표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구내 교환기의 장점을 두 가지 이상 쓰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 품질이 우수하고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선 효율이 우수하다, 멀티플렉싱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선 교환 같은 경우 이런 그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는 반면 디지털 구내 교환기, 디지털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가 서비스 또는 뭐 암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압축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네. 디지털 구내 교환기의 단점으로 IP 네트워크 기반 IP 디지털 구내 교환기라는 건 이 디지털 체계로 이제 교환하는 방식인데 회선 교환 방식이죠. IP 네트워크, IP 패킷 단위로 패킷 단위로 통신하는 기반의 융합이 어려운 이유.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죠. 예, 융합이 어려운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IP 구내 교환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문제에서 묻는 디지털 구내 교환기 TDM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효율성과 품질은 크게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회선 교환 방식을 쓰다 보니까 IP 구내 교환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프로토콜 L3 IP를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 데이터를 패킷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이 회선 교환 시스템과 이 호환성이 상당히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P 구내 교환기는 패킷 단위로 통신하는 IP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디지털 구내 교환기는 디지털 체계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회선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융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 교환 기반의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융합이 어렵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의 최고 등급 명칭과 등급 구분 기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 어떤 그 가정집 같은 이 홈 안에서 월패드가 있고 어떤 네트워크 설비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이런 설비들이 고도화되고 있죠. 그래서 최고 등급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 명칭과 등급 구분 기준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이런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규정을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의 건물 인증 심사 등급 및 등급 기준 및 설치 방법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항목 요건은 최고 등급은 AAA 등급, 그 다음에 AA 등급, A 등급 이렇게 세 가지의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등급별
이렇게 갖추어야 될 사항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선 방식, 그 다음에 배선 형태, 예비 배관, 면적 이런 부분들이 이 심사 항목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항목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3번 같은 경우 이 추가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의 최고 등급 명칭과 구분 기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 명칭의 경우에는 AAA 등급이죠. 최고 등급. 그 다음에 뭐 AA도 있고 A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AA 등급이고 심사 항목 첫 번째 항목은 모두 만족하고 심사 항목 두 번째 중에 16개 이상을 만족해라. 그 다음에 심사 항목 세 번째를 모두 만족하게 되면 AA 등급, AAA 등급, 최고 등급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 건물 인증심사 등급 기준에서 심사 항목 1, 심사 항목 1이죠. 거기서 세대 단자함과 세대 단말기간 적용 케이블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보게 되면 심사 항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심사 항목 첫 번째 세대 단자함과 세대 단말 기간 규정은 cat5e 4페어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앞부분과 심사 항목 16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거고 심사 항목 3번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단자함과 세대 단말 기간의 이 배선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대 단자함과 세대 단말기 어떤 세대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 보통 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대 단자함이 있게 되고 각 이 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단말기가 설치되는 이런 위치까지 이 케이블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at5e 4페어 뭐 UTP 케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cat5e 4페어 이상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 건물 인증 심사 등급 기준에서 최고 등급이라고 했으면 AA 등급이 되겠죠. 등급 기준 중 심사 항목 2번에 몇 개의 항목을 만족해야 되는가? AAA 등급을 만족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심사 항목 1번, 2번, 3번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AAA 등급은 심사 항목 1번과 심사 항목 2번 중에 16개 이상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 항목 3번까지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AA 등급 같은 경우는 심사 항목 1번, 2번에서 16개까지만 만족하면 되죠. 그 3번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A 등급 같은 경우 심사 항목 1번과 심사 항목 2번 중에 13개까지만 만족하면 이 등급을 각각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최고 등급 AAA 등급의 등급 기준 중 심사 항목 2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AA 등급 같은 경우는 1번은 모두, 3번도 모두, 2번 같은 경우 16개 항목을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16개 항목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응용 문제라고 한다면 16개 항목 중에 뭐 한 4가지의 시스템을 써라. 시스템을 쓰시오. 이런 어떤 문제가 응용 문제로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 건물 인증 신청 등급 챕터 7번이 홈 네트워크 설비 공사이기 때문에 이 홈 네트워크 설비 인증 심사 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단자함과 세대 단말기 간의 예비 배관
규격을 쓰라고 했습니다. 앞서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대 단자음과 세대 단말기 간의 이 배선의 같은 경우에는 cat5e 4페어 이상을 이렇게 세대 단자음과 단말기 간의 cat5e 4페어 이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세대 단자음과 세대 단말기 간의 이 예비 배관을 별도로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배관을 주게 되는데 거기는 16코어 이상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16코어 이상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해서 답변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시사 등급에서 세대 단자함과 세대 단말기 간 예비 배관 규격 16기 이상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초고속 정보 통신 건물이라든가 홈 네트워크 인증 이런 부분들은 관련 규정, 관련 법이 계속 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그 당시에 최신 법규를 반드시 찾아서 확인을 하고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